휴대폰, 연락처 한번 훑어보세요. 편하게 전화 걸 수 있는 여자 이름.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전엔 그래도 누군가 있긴 했죠. 술 먹다 생각나면 전화도 한 통 하고 카톡도 툭툭 주고받고. 요즘엔 어떻습니까? 전화 올 일이라고는 택배 기사, 보험, 병원, 예약 문자뿐이죠. 주말에 밥 혼자 먹는 거 이젠 익숙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죠. 근데 가끔씩 설거지하고 나서 멍하니 싱크대에 서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 듭니다. 나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그냥 이대로 쭉 혼자 사는 건가? 남들 눈에는 그냥 나이들만큼 든 사람일지 몰라도 속으론 아직도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카톡 알림 한번 울리면 괜히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괜히 안 그런 척할 뿐이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새 사람 만나자니 귀찮고 상처받을까 겁나고 나이 들고 나서까지 연애 실패하면 좀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일 끝나면 집, 주말엔 TV, 유튜브, 혼술 이 패턴이 몇 년씩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새 사람을 만날 판 자체를 안 깔아놓고 산 거죠. 이 나이에 갑자기 길 가다 눈 맞아서 사랑한다? 그건 드라마고 현실은 아니거든요. 현실에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고.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얘기하겠습니다.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다.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주일에 딱 한 번 혼자 다니던 곳이 아닌 새로운 장소에 가보세요. 이게 제일 첫 단계입니다. 동네 슈퍼 말고 좀 더 먼 마트, 평소에 안 가던 카페, 새로 생긴 식당, 공원, 도서관, 문화센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새 얼굴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동네, 같은 사람들만 보면 절대 새 인연이 안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달력에 표시해 보세요. 새 카페 가기. 그리고 그 시간 되면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귀찮아도 피곤해도 그냥 나가세요. 일단 나가면 뭐라도 하게 돼 있어요.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30분만 앉아 있어 보세요. 주변 사람들 구경하면서요. 그게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동호회나 모임에 가입하는 겁니다. 근데 막연하게 가입해야지 이러면 절대 안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해요.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서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검색창에 이렇게 쳐보세요. 50대 등산 모임, 중년 사진 동호회, 테니스 초보 모임, 와인 동호회, 독서 모임, 뭐든 좋습니다. 본인이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거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가입 신청 누르세요. 오늘 안 해요. 내일로 미루면 또 안 합니다. 가입하고 나면 거기 공지사항에 정기 모임 일정 나와 있어요. 그거 달력에 표시하고 그날 가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당연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고 어색하게 대화하고 어색하게 헤어지고 그런데 두 번, 세 번 가다 보면 얼굴 읽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세 번째는 외모 관리입니다. 근데 이것도 추상적으로 말하면 안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번 주 안에 미용실 예약하세요. 머리 자르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자르세요. 머리 정리되면 거울 보는 게 조금 덜 싫어집니다. 그리고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10년 된 티셔츠, 늘어진 바지 다 버리세요. 아까워도 버려야 합니다. 안 맞는 옷 입고 나가면 자신감이 안 생겨요. 그리고 이번 달 안에 옷 한 벌만 새로 사세요.
비싼 거 아니어도 됩니다. 유니클로 가서 네이비 니트 하나, 베이지 슬랙스 하나, 이거만 사도 충분합니다. 입어보고 사세요. 안 입어보고 사면 나중에 안 맞아서 못 입어요. 몸에 딱 맞는 옷 하나만 입어도 밖에 나가는 게 덜 부담스러워집니다. 신발도 중요합니다. 지금 신고 다니는 구두 언제 닦았습니까? 이번 주 일요일 30분만 시간 내서 구두 닦으세요. 구두약 없으면 다이소 가서 사고요. 닦고 나면 광택 나잖아요. 그럼 신고 나가는 게 기분이 달라집니다. 운동화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우면 세탁하세요. 깨끗한 신발 신으면 자신감이 조금 생겨요. 네 번째는 연락처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한테 먼저 연락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한테나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알던 사람 중에 그래도 좀 친했던 사람, 요즘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 골라보세요. 그리고 카톡 한 줄 보내는 겁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답장 오면 한번 밥이라도 같이 먹죠. 이렇게 제안해 보세요. 밥 먹으면서 요즘 뭐 하고 지내는지, 주변에 괜찮은 모임 있는지, 이런 얘기 자연스럽게 나눠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친구 통해서 소개팅 주선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다시 만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게 익숙해져야 나중에 여자 만나도 덜 떨거든요. 다섯 번째는 소개팅 앱 깔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막연하게 나중에 해야지 이러면 절대 안 합니다. 오늘 밤 10시 알람 맞춰 놓으세요. 알람 울리면 그때 앱 하나 깔아보는 겁니다. 중년 만남, 50대 소개팅.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면 앱 많이 나옵니다. 하나 골라서 깔고 회원 가입하세요. 프로필 사진은 어떻게 하냐고요? 셀카 찍지 마세요. 셀카는 각도가 이상하게 나와요. 친구한테 부탁해서 찍으세요. 밖에 나가서 햇빛 좋은 날 자연스럽게 서 있는 모습 찍어달라고 하세요. 옷은 아까 새로 산 니트 입고요. 사진 10장 찍으면 그 중에 한 장은 괜찮게 나옵니다. 그거 올리면 됩니다. 자기소개는 어떻게 쓰냐고요? 길게 쓸 필요 없어요. 딱 3줄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입니다. 주말엔 등산 좋아하고 평일엔 책 읽는 거 좋아합니다. 편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문화센터 강좌 신청하는 겁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중장년 대상 강좌 많이 나와 있어요. 요리, 그림, 노래, 댄스, 뭐든 좋습니다. 하나 골라서 신청하세요. 이것도 오늘 안에 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또 안 해요. 강좌 시작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사람 만나게 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걸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대화 시작하기 쉬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몇 번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거기서 인연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일곱 번째는 밥 먹는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집에서만 먹었다면 이제는 밖에서 먹으세요. 일주일에 3번만 밖에서 먹어도 충분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정해놓고 그날은 무조건 밖에 나가서 먹는 겁니다. 혼자 먹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밖에 나가는 것 자체입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이 보이거든요.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옆 테이블 사람들 어떻게 대화하는지 구경도 하고 가끔은 혼자 온 사람도 보이고 그렇게 밖에 나가는 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누군가 만나자고 할 때도 덜 부담스럽습니다. 여덟 번째는
대화 연습입니다. 근데 이것도 막연하게 대화 잘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카페 가서 커피 주문할 때 직원한테 한마디 더 해보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트 가서 계산할 때도 수고 많으십니다. 한마디 더 해보세요. 이게 뭔 의미냐고요? 사람한테 말 거는 연습입니다. 우리 나이 되면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게 어색해져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직원한테 말 거는 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모임에서 낯선 사람한테 말 걸 때도 덜 떨립니다. 9번째는 취미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 하는 취미 말고 밖에 나가야 하는 취미요. 등산, 자전거,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할 수 없는 취미여야 한다는 겁니다. 등산도 혼자 가면 의미 없어요. 등산 모임 들어가서 같이 가야 합니다. 이번 달 안에 취미 하나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취미 관련된 모임 찾아서 가입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가입하고 첫 모임 날짜 달력에 표시하고 그날 가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2번, 3번 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10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근데 이것도 추상적으로 말하면 안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일주일에 3번, 30분씩 걷기만 하세요. 헬스장 등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8시. 알람 맞춰놓고 알람 울리면 무조건 나가세요. 걷기 시작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거울 보는 게 조금 덜 싫어져요. 그럼 밖에 나가는 게 조금 덜 부담스럽고요. 이게 연수의 효과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11번째는 과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전 배우자 사진, 추억의 물건들 다 정리하세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상자에 담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는 겁니다. 매일 보면 과거에서 못 벗어나요. 과거를 정리해야 새로운 사람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12번째는 소개팅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첫 만남은 카페에서 하세요. 밥 먹으면 부담스럽거든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대화하는 게 딱 좋습니다. 대화 주제는 어떻게 하냐고요? 상대방한테 질문하세요. 평소에 뭐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주말엔 주로 뭐 하세요? 이런 거요. 상대방 얘기 들으면서 고개 끄덕이고 그렇군요.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맞장구 쳐주세요. 본인 얘기만 계속하면 안 돼요. 50대 50으로 나눠서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3번째는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소개팅 나가면 당연히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연락 안 올 수도 있고 친구로 지내요.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인연 만나세요. 이렇게 답장하고 끝내는 겁니다. 거기서 붙잡거나 왜 안 되냐고 따지면 안 돼요.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상처받지 마세요. 이 나이엔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는 겁니다. 다음 사람 만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한 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만나보는 수밖에 없어요. 14번째는 관계가 잘 풀릴 때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몇 번 만나다 보면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너무 급하게 가지 마세요. 천천히 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금방 질려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4번.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매번 다른 곳에서 만나보세요. 카페, 식당, 공원, 영화관, 이렇게요. 다양한 환경에서 만나야 상대방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15번째는 관계를 발전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몇 달 만나다 보면 이제 좀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싶어집니다. 그럴 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당신과 좀 더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요. 돌려 말하지 마세요.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대방도 같은 마음이면 그때부터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세요. 각자의 과거, 자녀 문제, 경제적인 부분, 앞으로의 계획,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을 해야 합니다. 이 나이엔 감정만 가지고 갈 수 없거든요.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얘기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큰 갈등이 생깁니다. 16번째는 상대방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입니다. 상대방한테 자녀가 있으면 자녀 의견도 중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자녀한테 당신 얘기를 먼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만나자고 하면 그때 만나는 겁니다. 만날 때는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녀한테 잘 보이려고 과하게 굴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17번째는 재혼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다 보면 재혼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땐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최소한 1년 이상은 만나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1년 동안 사계절을 다 겪어봐야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혼 전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 문제, 자녀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서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재혼 후에 큰 갈등이 생깁니다. 18번째는 주변 반대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입니다. 재혼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 친구들, 형제들, 나이 들어서 무슨 재혼이냐, 또 고생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냥 하세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주변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주변 눈치 보다가 기회 놓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도 나중에는 이해해 줍니다. 19번째는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재혼을 했든 연애를 하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매일 연락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주무셨어요? 한마디. 저녁에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한마디. 이게 쌓이면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세요. 바빠도 시간 내서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영화 보고 이런 시간이 쌓여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연락만 하고 안 만나면 관계가 흐지부지 됩니다. 20번째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당연히 갈등도 생깁니다.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바로 얘기하세요. 쌓아두지 마세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서운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로 타협점을 찾는 겁니다.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게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20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추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당장 오늘부터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이번 주 안에 실행해 보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하나만 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큰 도움이 됩니다.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